투기 지역이라고 서울시 내에 11개 자치구에서 확대를 한 건가요? 근데 실제로 가격 상승률을 보게 되면 해당 투기 지역에 지정된 자치구가 더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다른 여러 가지 것을 떠나가지고 대책이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증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처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뭔가 잘못됐는지 굉장히 심각하게 좀 다시 좀 들여다볼 그럴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뭐 일단 뭐 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이제 재건축을 말씀드리면 재건축은 이제 주택을 조금 더 많이 공급하는 효과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낡은 주택 하나를 가지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새로운 주택 2개도 얻을 수가 있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개발 이익을 얻게 되니까 재건축이 전형적인 투자 상품화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지난 박근혜 정권이 할 때 그냥 다 방치를 하다 보니까 거기로 이제 많이 투자 자금들이 몰려가가지고 버블이 형성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이제 투기익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투기익을 철저히 환수한다라는 게 돼야지 단기적인 집값은 못 잡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집값이 잡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발 단계에서의 재건축 초과이익과 같은 방식으로 개발 이익도 환수를 하고 보유 단계에서는 보유세로 좀 일부 환수를 하고 또 처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투기익들을 환수하는 정책들을 일관되게 써야지 저런 어떤 투기를 해가지고 이익들을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제어가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안정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재건축은 꾸준히 추진돼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꾸준하게 투기익들을 환수하는 그런 정책들을 병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파리 대책에서 그 재건축에 대 있어서 투기 이익들을 철저하게 환수하는 정책을 한 것들은 저는 뭐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재건축이 굉장히 많이 뭐 공급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내년에도 2019년도에도 보게 되게 되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에서 계속 순중으로 아파트만 22,000 채 정도가 계속 공급이 돼요. 예. 일부는 또 재건축으로 해서 멸실도 되지만 계속 공급되고 대규모의 그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도 재건축들이 추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은 추진을 하되 그런 개발 이익들을 철저히 환수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좀 해야 되는 거고요. 그 기조 자체는 뭐 문제가 뭐 없다.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단순한 숫자로 봐서 수도권의 인구가 2,000이고 서울시 인구가 1,000이면 뭐 이게 맞는 숫자는 아니에요. 수도권에 공급되는 주택 수가 20만 호 이상이 되는데 그 중에 뭐 3만 호, 2만 호 이게 적당한 걸까요? 근데 이창모 교수님 같이 이제 얘기를 하시면 이제 결국은 서울에서 도심 지역에서 기존에 살던 사람들을 전면 철거하고 거기다가 중산층용의 이제 고급 주택 같은 걸 짓자는 얘기가 되는데 세계적으로 도시 정책을 할 때 중산층들은 도시 외곽에서 좀 더 쾌적한 그런 주거 환경에서 살고 기성시가지에 대해서는 이제 거기에다가 뭐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걸 공공이 정비를 해주게 되게 되면 주택을 주로 개량하면서 그거는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그런 있죠.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그거는요 정말 10년 전의 시각입니다. 미국도 일본도 교회화 시대로 도시를 확산했던 거는 자동차가 보급이 되면서 교회로 나가 사는 거였고요.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도심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것이 고령화되고 또 도심으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좋아지면서 용도가 복합되고 복합시설 다 있고 편리한 것들 때문에 다 도심으로 와서 삽니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만 지금 도심에 살고 나머지는 나가서 살아라 이런 얘기밖에 될 수가 없고 제가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특정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많이 오릅니다. 개발이익 받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투자 목적으로 산 사람도 있지만 예전부터 어떻게 운이 좋아서 그 지역에 직장이 있어서 거기 집 샀는데 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산 게 큰 죄인인 것처럼 초과이익 환수에 보유세도 높이고 거래도 못하게 하고 집 가진 게 죄입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 지금 재건축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파리 대책으로 인해서 재건축 못하게 한 것들은 앞으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주택 공급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비난하시던 것처럼 풀었던 그 재건축이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데 규제를 안 받는 것들은 희소성이 높아져서 가격이 천정부지입니다. 네, 일단 뭐 큰 틀에서 보면 수도권 내에 공동택지... 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네. 왜 우리가 집을 자꾸만 돈으로만 생각합니까? 헌법에도요. 자기의 주거 환경이 쾌적한 걸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요. 예, 자기 집, 자기가 돈 들여서 재건축해서 쾌적한 걸로 만들고 싶다는 거고 운이 좋으면 거기서 집이 더 한 채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서울을 한번 보십시오. 재건축해서 이익이 나올 수 있는데 많지 않습니다. 몇 개 이제 남아 있고요. 나머지들은 정말 기다렸다 이제 하는 건데 제가 대표적으로 목동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동이요. 제가 10년 전부터 거기 자문회의 가서 그 목동 복잡한 재건축 어떻게 하느냐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간신히 할 때쯤 되니까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해 버렸어요. 저희도 말해도 되죠. 아니요. 그래서 네. 10년 동안 기다린 사람들한테는 그럼 뭐라고 하실 겁니다. 네. 네? 또 지금 뭐 가격 오른다니까 재개발 못 한다고 하죠. 재건축은 그나마 낫습니다. 재개발은 돈 되는데 별로 없습니다. 자, 김 의원님 이제 저도 말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를 자꾸만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방금 마시고.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사실 답이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로 몇 개 안 남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좀 하게 두세요. 그러니까 재건축 재건축 몇 개 안 초반이 남아 있는데 크잖아요. 실제로 이게 공급 물량 확대랑 연결되냐는 겁니다. 이게 본질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우리가 공공택지 개발을 수도권 내에 더 진행해야 됩니다. 굳이 재건축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다가구 주택이든 새롭게 개발할 공간들이 있겠지요. 이것들은 개발해야 됩니다. 공급 물량 확대라는 부분에서 재건축을 거는 것은 좀 무리한 이야기다. 더군다나 실제로 악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한다고 발표하면 그 인근지역 다 오르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일입니다. 물론 그 집에서 실수요로 사시는 분들 피해 없게 막는 게 이 정부의 의무이고 전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투기 세력을 잡겠다는 걸 막는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집을 돈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없어야 됩니다. 집은 주거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런 철학이 반영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몇 개 남아있지도 않고 실제로 공급에 도움되지도 않는 재건축에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수도권 내에 있는 공공택지 개발할 건 개발하자 이겁니다. 다만 이게 부동산이 너무 투기형으로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채질하는 것은 이제 막자라는 게 이번의 취지이고 그 근본에 있습니다. 예. 아니, 그 취지를 제가 뭐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재건축이라는 게 순증의 효과가 점점 줄어들기는 있지만 그래도 그 입지에 그 좋은 주택, 다른 인프라 투자 없이 공급할 수 있는 수단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훈식 의원님 뭐 경기도에 다세대 다가구 주택 짓자고 그러셨는데요. 여기 패널분들 한번 결혼하실 분들이나 집 아파트 있으면 아파트 들어가 살지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들어가기 별로 좋아하지 거기다 않습니다. 아파트를 짓자고요. 다시 재건축하는 것보단 그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다 공공택지를 하냐고요. 개발하자는 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공공택지. 재건축은 아니 아파트 지어놓는데 아니요. 재건축은 그 합리적인 거고. 재건축을 그 지금도 제가 뭐 며칠 전에도